병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입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려요. 친구 진우가 힘없이 제 손을 잡으며 아내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젯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던 그 순간 닦아주겠다며 내민 제 손이 스쳤던 부드러운 감촉. 친구 아내 수민에게서 느껴졌던 뜨거운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하지만 시선은 복도 끝에서 눈물 흘리는 그녀를 향해요. 40살. 제 인생은 철골과 콘크리트 냄새로 물들어 있습니다. 용인 외곽 대형 건설 현장에서 토목감리단 팀장으로 일하는 제 하루는 안전모와 작업하러 시작해요. 15년을 이 바닥에서 굴렀고 그 세월은 몸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팔뚝, 현장화 끈을 묶느라 굳은 손마디, 주말마다 헬스장에서 쌓아 올린 근육이 작업 보관을 빵빵하게 채워요. 여자들이 제 어깨를 보고 고개를 돌리긴 해도 그게 다입니다. 4년 전 이혼한 아내는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당신은 몸만 있고 마음은 없다고. 그 후로 여자는 제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외로움은 퇴근 후 소주로 달래거나 새벽 헬스장에서 땀으로 흘려보내요. 금요일 저녁 친구 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 박진우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죠. 저와 달리 책상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며 사는 사람. 수원시청 세무가 공무원인 그는 여전히 학창시절처럼 말랐고 안경 너머 눈빛은 온화합니다. 29살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에 축하한다며 약속을 잡아요. 토요일 오후 수원역 근처 다세대 주택 앞에 섭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현관문 앞 이름표는 새 것이에요. 박진우 이수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경쾌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려요. 그 순간 호흡이 멎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진우의 아내 수민. 하지만 사진은 그녀를 제대로 담지 못했어요. 하얀 피부가 복도 불빛 아래 도자기처럼 빛나고 가느다란 목선 위로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그녀의 실루엣에 시선이 머뭅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현관에 들어서요. 거실은 온통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합니다. 베이지색 소파, 크림색 커튼, 작은 화분들. 29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답게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해요. 진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전히 허약해 보이는 체구. 악수하는 손은 제 손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남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가질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축하한다며 손을 잡지만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들끓어요. 수민이 주방에서 음식을 나릅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니트 아래로 드러나는 잔한 허리선. 시선을 떼려 해도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소주병이 놓여요. 진우가 잔을 따르며 연신 아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착하다, 예쁘다, 요리도 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지만 눈은 수민의 움직임을 쫓아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부드러운 실루엣.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수민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재혼 계획을 묻습니다. 인연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녀의 시선이 제 어깨를 훑고 지나가요. 든든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찰나의 순간이지만 놓치지 않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미묘한 관심. 진우는 이미 취기가 올라 해실해실 웃고 있어요. 자기는 이 마른 몸으로 평생 살 것 같다며
자조적으로 팔뚝을 두드립니다. 수민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해요. 실망 같기도 하고 아쉬움 같기도 한 표정. 술이 더 들어가자 진우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커피 포트를 들고 오던 수민과 진우가 부딪혀요.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수민의 상반신을 그대로 적십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와요. 진우는 혀 꼬인 소리로 허둥대고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휴지를 집어들며 그녀에게 다가가요. 커피에 젖은 베이지색 니트, 얇은 천이 투명해지며 그녀의 속옷 윤곽이 비쳐 보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휴지로 그녀의 옷을 닦는 척하며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요. 젖은 니트의 축축한 감촉하지만 그 아래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 부드러운 감촉이 거친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수민의 몸이 미세하게 떨려요. 2초, 아니 3초.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수민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피하고 홍당무가 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는 술에 취해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해실해실 웃고 있어요. 하지만 제 손바닥엔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커피 향과 뒤섞인 그녀의 달콤한 설레음. 가쁜 심장 박동까지 느껴졌던 그 짧은 순간. 진우를 보며 처음으로 지독한 질투심이 밀려옵니다. 저런 빈약한 놈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가질 수 있을까? 밤마다 저 여자를 품을 자격이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오른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손을 씻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촉, 그녀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제 오른손을 내려다봐요. 수민의 어깨를 스쳤던 바로 그 손.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라요. 커피에 젖어 투명해진 니트, 그 아래 비쳐 보였던 속옷의 윤곽. 놀라움과 수치심, 그 너머에 언뜻 보였던 미묘한 흥분까지. 몇 년 만에 가장 격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잠시 허무함이 밀려오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와요. 지독한 갈증, 채워지지 않는 욕망. 저 여자는, 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저런 빈약한 놈이 아니라 제가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어요. 공사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윤수민으로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이면 핑계를 대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요. 언제 술이나 한잔하자는 말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수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번 일은 미안했다고, 남편이 너무 취해서 창피했다고 수민이 말합니다. 진우 그놈 원래 술버릇이 그렇다며 농담처럼 던지지만 밤에는 어떤지 모르겠다는 말을 슬쩍 끼워 넣어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수민이 대답해요.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요. 그녀는 밤마다 외로울 거예요. 진우 같은 남자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 안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찾아옵니다. 진우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집을 비운다는 소식. 그리고 어린 아내가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니 저녁에 잠시 들러 안부 확인 좀 해달라는 부탁까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부탁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 순간을 일주일 전부터, 아니 그녀를 처음 본 그날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저녁 8시. 값싼 와인 한 병을 들고 그녀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립니다. 편안한 집안 옷차림의 수민. 남편 없는 집이라 그런지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남편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수민이 말합니다. 원래 혼자 있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둘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처음 본 날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수민의 얼굴이 붉어져요. 그녀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눈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와인잔이 비워질 때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요. 어느 순간 선을 넘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친구의 아내와 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요. 수미는 제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묘한 만족감이 뒤섞여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일상이 되어버려요. 진우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현장 소장의 권한을 이용해 외근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지고 대신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만 커져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합니다. 진우와 이혼하고 저에게 오라고. 책임질 거라고.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갑자기 떠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진우에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지독한 질투심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 진우만 없으면 돼. 그놈만 사라지면 그녀는 완벽히 제 것이 될 수 있어. 건설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떠올라요.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마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부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약병에 담아 수민에게 건네요. 간에 좋은 특효약이라고 매일 아침 숙취해소 음료에 타서 진우에게 챙겨주라고. 수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고맙다며 받아듭니다.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계획이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성취감만 느껴집니다. 한 달 후 진우가 집에서 쓰러집니다. 병명은 급성 간부전.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평소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해로운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아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를 달고 누워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라하고 가여워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동정심은 잃지 않아요. 수미는 그의 곁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오열하고 있습니다. 복도로 그녀를 불러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끌어안아요. 이제 다 끝났다고, 곧 우리만의 세상이 온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수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제품에서 빠져나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저를 밀어내요. 그리고 싸늘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라고.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우리가 함께 꾸민 일이 아니었나?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 뒤로 죽어가던 진우가 멀쩡하게 2발로 걸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건넨 약병을 수민이 그대로 진우에게 가져가 털어놓았고 둘은 저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연극을 한 겁니다. 제가 건넨 약물은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구토를 일으키는 무해한 물질이었어요. 수민이 제 귀에만 들리도록 차갑게 속삭입니다. 집들이 날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제 오만함과 욕심을 시험한 거라고.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 부부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준 도구였을 뿐이에요.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갑니다. 복도 끝에서 진우의 품에 안겨 저를 보며 차갑게 웃는 수민의 모습이 보여요. 살인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에요. 제가 만진 건 그녀의 따뜻함이 아니라 그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달콤하고 끈적한 함정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치며 고개를 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정상 참작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건넨 약병, 수민의 진술, 그리고 진우가 몰래 녹음한 제 고백까지. 저는 완벽하게 함정에 걸린 짐승이었습니다. 기소장에는 살인 미수, 그리고 간통죄가 함께 적혀 있어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는 천문학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면회 온 변호사가 묻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 관계를 가졌느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그녀의 유혹이었다고, 저도 피해자라고 항변해봐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독극물을 건넨 건 명백한 살인 기도이고 관계의 시작이 누구였든 상관없다고. 첫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앉은 진우와 수민이 보여요. 진우는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수민은 검소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어요. 순진하고 가여운 피해자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친구의 아내를 유혹하여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 독성 화학물질을 건넸다고. 차가운 문장들이 법정을 채웁니다. 증인으로 나온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진술해요. 제가 처음부터 집요하게 접근했다고, 남편 친구라 믿고 방심했는데 강압적으로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자고 제안한 것도 저였다고.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하지만 수민은 완벽하게 준비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녹음 파일도 없고 문자 기록도 없어요. 모든 증거는 제가 가해자라는 방향으로만 향합니다. 다음 증인은 진우입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말해요. 아내가 이상해 보여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몰래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모든 걸 목격했다고. 그날 밤 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침대에서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법정이 술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어요. 진우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대신 제가 수민에게 약병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제가 술에 취해 진우를 없애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어 제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로 울려 퍼집니다. 진우만 없으면 돼. 그럼 수민이는 완전히 내 거야. 취중에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져요. 배심원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정상 참작을 요청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고, 친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법정이 파장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집들이 날 수민의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일까? 아니면 커피가 쏟아져 그녀의 몸을 스친 그 순간부터일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 오만함이 문제였어요. 근육으로 다져진 육체, 감리단 팀장이라는 지위, 진우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그 모든 게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식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 나옵니다. 수민의 친구라는 여자예요. 그녀는 증언합니다. 수민이 결혼 전부터 남편 친구인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먼저 접근했고 수민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고. 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재판은 제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언론도 저를 괴물처럼 묘사해요. 친구를 배신하고 아내를 유혹한 뒤 살해하려 한 악마라고.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요구합니다. 징역 12년. 제 변호사는 간신히 감형을 호소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어요. 선고일이 다가옵니다. 법정에 다시 섰을 때 방청석에는 진우와 수민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진우가 수민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둘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묻어나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살인 미수죄로 8년. 그 외에 민사상 위자료 3억 원.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교도관이 제 팔을 붙잡습니다. 방청석에서 수민이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우는 신용을 해요. 하지만 제 쪽을 힐끗 보는 그 눈빛엔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을 봅니다. 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말해요. 고마워.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진우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수민을 미끼로 저를 유혹하고 제 오만함과 욕망을 이용해 완벽한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어쩌면 둘의 결혼 생활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고 저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관계를 회복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10년 넘게 참아왔던 복수였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진우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녹슨 철창, 그리고 고요함. 평생 건설 현장에서 울리던 소음이 그리워지네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몇 달 만에 살이 빠지고 수염이 덥수룩해졌어요. 자랑스럽던 근육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것, 육체적 우월감, 경제적 안정, 친구라는 관계,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수민의 부드러운 감촉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였는지 연기였는지조차 분간이 안 가요. 그녀가 제 품에서 흘렸던 신음, 떨렸던 몸, 뜨거웠던 시선, 모든 게 계산된 거짓이었을 겁니다. 제가 만진 건 여자가 아니라 함정이었고 제가 느낀 쾌락은 제 파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면회 시간을 알립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면회실로 가지만 아무도 없어요. 착오였다고 하네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친구는 배신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8년. 그 시간이 끝나면 제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48살의 정가자.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는 방으로 돌아와 창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높아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집들이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수민을 보고도
그냥 친구 아내로만 대했다면, 만약 커피 사건 때 손을 뻗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을 뻗은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친구의 아내라는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이미 파멸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욕망은 달콤했지만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8년 후 출소하면 무얼 해야 할까?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정과자를 받아줄 곳이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앞이 막막해집니다. 등 뒤로 철창 그림자가 깁니다. 그 그림자 안에 갇힌 제 모습을 봅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 근육과 힘을 자랑하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죄수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수민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은 그냥 우리 부부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준 도구였을 뿐이야. 도구. 맞아요. 저는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쓸모없는 도구. 밤이 깊어갑니다. 독방에 불이 꺼지고 어둠만 남아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8년, 아니 평생을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만든 지옥 속에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 집들이에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가더라도 수민을 그저 친구 아내로만 볼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뻗은 손은 여자가 아니라 파멸을 잡았고 제가 느낀 쾌락은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긴 속죄의 시간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후회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절대 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